지금도 우유에 이것 한 방울만 섞으면 7일 만에 주름이 펴진다는 이야기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따라 하다가는 자극과 색소 침착, 피부 장벽 손상만 남게 될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피부 노화와 보습 성분을 연구해온 박서진 박사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피부 트러블 때문이었어요. 젊은 시절 아름다운 피부를 자랑하셨던 어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주름과 기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부 관리법을 찾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30년간 천연 성분과 피부 과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피부는 젊은 피부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지고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며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져요.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대부분의 홈케어 레시피들은 젊은 피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시니어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우유 기반 홈케어의 함정을 바로잡고 시니어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는 분명히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단백질, 지방, 젖산 등이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사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유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섞어서 사용하는데 이런 산성 성분들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 반응이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고 특히 시니어 피부처럼 민감한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것은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화학 성분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산성 성분들은 사용법을 정확히 모르고 쓰면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DIY 홈케어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사용하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우유는 정말 훌륭한 천연 스킨케어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우유에 들어있는 젖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단백질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며 지방 성분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농도, 사용 빈도, 사후 관리 등 모든 것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해요. 그냥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를 무작정 따라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유 홈케어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시니어 피부에 맞는 안전한 사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또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레시피와 사용법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거예요. 일시적인 효과에 현혹되어서 피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으면 안 되거든요.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에 레몬이나 식초를 우유에 섞어서 얼굴에 발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사용 후에 따가움이나 당김을 느끼셨다면 오늘 내용이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며칠 전에 고모부댁에 들렀다가 들은 김복자 69세 어머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의 경험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거든요. 김복자 어머님은 평생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젊을 때는 정말 깨끗하고 하얀 피부로 동네에서 소문났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70세를 앞두면서 팔자주름이 점점 깊어지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다고 하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모습과 비교하게 되고 사진을 찍을 때도 자신감이 없어지셨대요.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기에는 경제적 부담도 있고 코로나 이후로는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셨고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에서 우유에 레몬을 한 방울 짜 넣어서 팩을 하면 일주일 만에 주름이 개선된다는 글을 보셨어요. 댓글도 좋은 내용들이 많고 재료도 집에 있는 거라서 바로 시도해 보셨다고 해요. 처음 사용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다고 하세요. 팩을 하고 나니까 피부가 매끈해진 것 같고
주름도 얕아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매일 하기 시작하셨어요. 레몬즙의 양도 점점 늘려가면서 더 확실한 효과를 보려고 하셨고요. 첫 주까지는 정말 만족스러우셨어요. 가족들도 어머니 피부가 좋아졌네요 라고 말해줘서 더욱 신이 나셨대요. 그런데 2주째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팩을 할 때 예전보다 따가운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으니까 좀 따가운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팩을 하고 난 후에 따가움과 당김이 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입가가 붉게 일어나 있었고, 만지면 화끈거리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사용을 중단하셨는데, 이미 피부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어요. 며칠 지나도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 피부과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화학적 자극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하셨어요. 김복자 어머님은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좋다는 걸 써서 이렇게 된 게 억울하다. 인터넷에는 좋다고만 나와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님께 왜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우유의 젖산 성분과 레몬의 시트르산이 만나면 각질층을 빠르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처음에는 피부가 매끈해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효과는 일시적인 거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특히 시니어 피부는 회복력이 떨어져 있어서 한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또한 어떤 피부 타입에서 특히 위험한지도 알려드렸어요. 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 그리고 이미 피부 장벽이 약해진 시니어 피부에서는 이런 강한 산성 성분을 사용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김복자 어머님은 그런 걸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라고 하시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3주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많이 회복되셨어요. 지금은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방법으로 우유 홈케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피부 개선 효과를 보고 계세요. 무엇보다 피부 트러블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가 김복자 어머님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부분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사용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패턴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좋아 보이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시니어분들의 안전한 피부 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만 엄선해서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잘못된 홈케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패치 테스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주름은 충분히 안전하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주름을 키우는 실수와 안전한 우유팩의 진짜 원리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름을 키우는 실수와 우유팩의 진짜 기준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6가지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강산성 혼합을 남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유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많이 넣을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유에 산성 성분을 많이 넣으면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면서 자극적인 물질이 생성되고 피부 장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국내 피부생리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낮은 pH의 산성 자극이 반복될 때 각질층의 천연 보습 인자가 감소한다고 해요. 이는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건조하고 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박영수 68세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이런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어요.
어르신은 더 확실한 효과를 보려고 매일 레몬즙을 점점 더 많이 섞어서 사용하셨어요. 처음에는 반 방울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레몬 반 개 분량까지 늘리셨다고 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입가 부분에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화끈거리는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좋은 성분이니까 조금 자극이 있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용하셨던 거죠. 결국 3주째에는 입가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따가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되었어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산성 성분은 정말 소량만 사용해야 해요. 레몬즙의 경우 우유 한 컵에 2-3방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사용 빈도도 주 1-2회로 제한해야 해요. 매일 사용하면 피부가 쌓인 자극을 감당하지 못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홍조가 있거나 지루성 피부염, 건선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산성 성분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해요. 이런 피부 타입에서는 정상적인 농도라도 과도한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혹시 우유에 섞는 양을 눈대중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두 번째 실수는 우유 종류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우유는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가공 정도에 따라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공이 과도한 제품들은 단백질과 지질의 균형이 달라져서 피부에 남는 끈적한 맛감이 커질 수 있어요. 국외 피부장벽 연구 보고를 보면 지방 성분이 적절히 유지될수록 피부 표면의 외부 보호막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제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방 함량이 너무 낮은 우유를 사용하면 이런 보호막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이정미 72세 어머님의 경우가 좋은 예시예요. 어머님은 칼로리를 걱정해서 항상 무지방 우유만 사용하셨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는데 일주일 정도 사용하니까 오히려 피부 당김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팩을 한 직후에는 촉촉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전보다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이는 지방 성분이 부족해서 수분을 잡아둘 수 있는 보호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유의 지방 성분은 피부에서 자연스러운 보습막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오히려 수분 손실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안전한 사용법은 일반 우유를 소량 사용하되 마지막에는 반드시 크림으로 수분을 잠그는 단계를 추가하는 거예요. 우유팩 자체는 각질 제거와 1차적인 영양 공급 역할을 하고 최종적인 보습은 별도의 보습제로 마무리해야 해요.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유제품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국소적으로도 자극이 생길 수 있어서 사용 전에 짧은 시간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늘 저지방 우유만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세 번째 실수는 매일 사용하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매일 해야 효과가 빠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각질용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매일 사용하면 오히려 미세한 염증이 계속 쌓여서 잔주름이 더 도드라질 수 있어요. 국제피부과학 저널의 자료를 보면 각질 관리 간격이 3일 이상일 때 피부 장벽의 회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피부에는 자연스러운 재생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를 무시하고 계속 자극을 주면 피부가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거치지 못해요. 최은아 66세 어머님은 일주일 내내 매일 우유 레몬 팩을 하셨어요. 처음 3일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만족하셨는데 4일째부터는 당김과 따가움이 지속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좋은 성분이니까 참고 계속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을 채우셨다고 해요. 결국 일주일 후에는 얼굴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만지기만 해도 아픈 상태가 되었어요. 피부과에서 치료받는데 한 달이 걸렸고 그동안은 어떤 화장품도 사용할 수 없어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안전한 사용법은 주 1-2회, 한 번에 10-15분 이내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중에 조금이라도 따가움이 느껴지면 즉시 제거하고 미지근한 물로 깔끔하게 헹궈야 해요. 피부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혹시 매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네 번째 실수는 자외선에 대한 무대응이에요.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팩을 한 후에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얇아진 상태가 되어요. 이때 햇빛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나 기미 생성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유럽 광피부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각질 제거 직후에는 자외선에 대한 민감도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한다고 밝혀져 있어요. 평소보다 훨씬 약한 자외선에도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김대호 70세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예요. 어르신은 아침에 우유팩을 하고 나서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나가셨어요. 날씨도 흐린 편이었고 30분 정도만 나갔다 오셨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양쪽 볼에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묻었나 하고 생각하셨는데 며칠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서 알아보니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었어요. 팩으로 인해 각질층이 얇아진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생긴 문제였던 거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우유팩은 가능하면 저녁 시간대에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팩을 한 다음 날에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해요. 실내에서만 있더라도 창가 근처에서는 자외선 노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팩 다음 날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셨나요? 다섯 번째 실수는 보습 잠금 단계를 누락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팩만 하고 끝내시는데 이는 정말 큰 실수예요. 팩 후 3분 이내에 적절한 보습막을 씌우지 않으면 오히려 수분이 역으로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국내 보습 메커니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세라마이드와 유사한 지질 성분이 포함된 보습막이 경피 수분 손실을 효과적으로 낮춘다고 제시되어 있어요. 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분이 많아진 피부에서 이 수분을 잡아두려면 반드시 보습 단계가 필요해요. 윤복희 68세 어머님은 우유팩만 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팩 직후에 피부가 촉촉한 것 같아서 만족하셨는데 한두 시간 지나면 오히려 팩 전보다 더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는 팩으로 인해 각질층이 일시적으로 느슨해진 상태에서 수분이 더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문이 열린 상태로 에어컨을 트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올바른 사용법은 팩을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순서로 보습 단계를 진행하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문지르지 말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서 흡수시켜야 해요. 팩만 하고 끝내지 않으셨나요? 여섯 번째 실수는 즉효적인 변화에 대한 과장된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7일 만에 주름이 사라진다는 과장 광고를 믿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세요. 하지만 팩 직후에 느끼는 즉시적인 탱탱함은 일시적인 수분막과 각질 수축 효과일 뿐이에요. 국외 임상 리뷰 자료를 보면 즉각적인 촉감 개선과 구조적인 주름 개선은 발생하는 시간대가 완전히 다르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진짜 주름 개선은 최소 4-12주의 시간이 필요해요. 고윤정 73세 어머님은 일주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셨어요.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하셨는데 일주일 후에 원상복귀되자 실망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4-12주 정도의 루틴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그리고 전후 사진을 찍어서 객관적으로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거든요. 일주일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셨나요? 이제 이런 실수들을 피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우유 홈케어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우유 기반 홈케어 루틴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수들을 피하면서 시니어 피부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7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 레시피 표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비율이에요. 우유 1컵에 레몬즙은 정말 소량만 섞어야 해요. 레몬 반 개를 짜면 대략 2-3티스푼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서 반 티스푼 정도만 사용하세요. 목적은 우유가 살짝 응고되어서 부드러운 질감을 만드는 거지 강한 산성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레몬즙을 넣고 나서 우유가 너무 되직해지면 물을 조금 추가해서 희석하세요. 최종적으로는 묽은 요구르트 정도의 질감이 나오는 게 적당해요. 너무 묽으면 얼굴에 발랐을 때 흘러내리고 너무 되직하면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사용법은 화장솜에 적셔서 얇게 올려두는 방식을 추천해요.
손으로 직접 바르는 것보다 화장솜을 이용하면 더 균일하게 발릴 수 있고 제거할 때도 편해요. 시간은 10분 정도가 적당하고 빈도는 주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계량이에요.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 계량 스푼을 사용하세요. 작은 계량 스푼 세트 하나만 있으면 매번 일정한 비율로 만들 수 있어요. 숟가락 대신 정확한 계량 티스푼을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패치 테스트입니다. 아무리 천연 성분이라고 해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중요해요. 패치 테스트는 귀 뒤나 팔 안쪽 같은 민감한 부위에 소량을 발라보는 거예요. 동전 크기 정도만 발라서 24시간 동안 관찰해 보세요. 만약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든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홍조가 있거나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런 피부 타입에서는 일반적인 농도라도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농도를 더 낮춰서 테스트해 보세요. 패치 테스트 중에 미세한 따가움이 1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씻어내고 사용을 중단하세요. 조금 따갑지만 참자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먼저 귀 뒤에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3분 보습 잠금 단계입니다. 팩을 제거한 후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때예요.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보습막으로 완전히 봉합해야 해요. 3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점 이후부터 경피수분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보습 잠금 순서는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순으로 진행하세요. 각 단계마다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70-80% 정도 흡수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은 팩 직후에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질층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알코올 프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발라줄 때는 문지르지 말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서 흡수시키세요. 특히 크림은 충분한 양을 사용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크림을 아껴서 조금만 바르시는데 팩 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해요. 마무리 크림을 충분히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밤 루틴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우유팩은 가능하면 저녁 시간대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밤에는 자외선 노출 위험이 없고 잠자는 동안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팩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어요. 저녁 루틴으로 하면 팩 후 자외선 노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습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또한 밤에는 피부 온도가 약간 올라가서 영양 성분의 흡수도 더 잘 돼요. 만약 부득이하게 아침에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해요. SPF 30 이상, PA 이상 제품을 사용하시고 2-3시간마다 덧발라주세요. 실내에 있어도 창가 근처에서는 자외선 노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주간 스케줄을 정해서 반복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수요일과 토요일 밤으로 정해두고 꾸준히 하시는 거죠. 규칙적으로 하면 습관이 되어서 잊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수요일과 토요일 밤으로 예약해둘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생활 식단으로 보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하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특히 단백질과 오메가 지방산은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에요. 단백질은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에서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루에 체중 1kg당 일지 정도는 드셔야 해요. 60kg이시라면 하루에 60지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과도한 당분은 당화 반응을 일으켜서 콜라겐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도 염증을 유발해서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요. 과도한 염분도 피부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에 1.5-2리터 정도는 마시시되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자주 조금씩 드세요.
특히 팩을 하는 날에는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늘려주세요. 오늘 식탁에 단백질이 충분히 올라왔나요? 여섯 번째는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피부의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해서 각질층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 난방기를 사용하는 계절에는 실내가 매우 건조해져요. 적정 습도는 40-60% 정도예요. 습도계 하나 정도는 거실에 두시고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습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면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방법으로 습도를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과습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60%를 넘으면 곰팡이나 세균 번식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세균 번식을 방지하세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자연스러운 가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스파티필름이나 아레카야자 같은 식물들은 공기 정화와 함께 습도 조절 효과도 있어요. 거실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일곱 번째는 기록과 비교입니다.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정확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질 수 있어서 객관적인 기록이 더욱 중요해요. 사진 기록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에요. 시작할 때 4주 후, 8주 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조건에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조명, 거리, 표정, 각도를 최대한 동일하게 맞춰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요. 사진을 찍을 때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찍는 게 좋아요. 인공조명은 색온도가 달라서 피부톤이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또한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 상태에서 찍어야 정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한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돼요. 사용한 날짜, 피부 상태, 특이사항 등을 간단히 적어두면 나중에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리 전에는 더 민감해진다, 습도가 낮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 같은 개인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족들의 객관적인 의견도 들어보세요. 본인은 매일 보다 보니까 변화를 잘 모를 수 있는데 가끔 만나는 가족들이 피부가 좋아졌네라고 말해주면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시작 사진을 오늘 찍어둘 수 있을까요? 이 7가지 루틴을 꾸준히 지키시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우유 홈케어를 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오늘의 모든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에 떠도는 우유의 이것 한 방울만으로 7일 만에 주름이 사라진다는 과장된 주장의 실체를 파헤쳐 봤습니다. 이런 과장 광고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봤어요. 먼저 잘못된 상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많이 넣을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한 매일 사용해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고 계시고요. 그리고 팩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후속 보습 관리는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잘못된 방법들의 결과는 정말 심각해요. 강한 산성 성분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서 당김과 화끈거림이 생겨요. 매일 사용하면 미세염증이 쌓여서 오히려 잔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고요. 보습 잠금을 빼먹으면 수분이 역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서 건조함이 심해져요. 특히 무서운 건 자외선 노출 문제예요. 각질이 얇아진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색소 침착이나 기미가 생길 수 있어요. 한번 생긴 색소 침착은 없애기가 정말 어려워서 평생 고민거리가 될 수 있어요. 반면 올바른 관리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우유 1컵에 레몬즙은 반 티스푼 정도의 소량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빈도도 주 1-2회로 제한하고 반드시 밤 시간대에 하는 게 안전해요. 가장 중요한 건 팩 후 3분 이내에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순서로 보습 잠금을 완료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우유의 젖산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제공해줘요. 하지만 이런 효과는 4-1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즉효적인 탱탱함은 일시적인 수분막과 각질 수축 효과일 뿐이라는 걸 명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진짜 구조적인 개선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안전하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피부 결이 매끄러워지고 잔주름도 서서히 완화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야 해요. 젊은 피부와 달리 회복력이 떨어져 있어서 한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보다는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한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해요. 같은 방법이라도 피부 타입, 나이, 기저 질환 등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시고 사용 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시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충분한 단백질과 수분 섭취, 적정 실내 습도 유지, 규칙적인 수면 등이 모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안을 드릴게요. 바로 패치 테스트입니다. 어떤 홈케어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해요.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보시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만약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 따가움이 있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이상이 없을 때만 본격적으로 주 1-2회씩 시작하시면 돼요. 이 간단한 테스트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기록을 남기는 습관도 꼭 만드시길 바라요. 시작 사진을 찍어 두시고 4주, 8주 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거든요. 무엇보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함이 가져다주는 점진적인 개선을 믿고 지속하세요. 건강한 피부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요.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사용 중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부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조기에 대응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같은 또래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시면 모두가 안전하게 홈케어를 즐길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꿀, 알로에, 세라마이드 크림을 활용한 민감 피부 전용 저자극 루틴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또한 계절별로 달라져야 하는 홈케어 방법들과 나이대별 맞춤 관리법도 상세히 다룰 계획입니다. 60대, 70대, 80대 이상 각 연령대별로 달라져야 하는 관리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시도해보신 홈케어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패치 테스트를 해보신 후기나 올바른 방법으로 시도해보신 경험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홈케어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